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채널에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양아치, 먹튀하려고 작정하네. 그리고 사람 속여 먹고 뒤통수나 깐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B라는 사람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 B씨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A씨와 B씨가 이 개인 유튜버를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고, 수사 끝에 검사도 모욕죄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우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A씨에 대해서는 생양아치, 먹튀하려고 작정하네. 그리고 사람 속여 먹고 뒤통수나 깐다. 이러한 언어적인 수단을 사용한 경우이고요. B씨에 대해서는 언어적인 수단이 아니라 합성 사진을 이용한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할 수 있는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1인에게 표현했더라도 그 사람이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사례의 경우에는 개인 유튜버가 영상을 공개적으로 게시를 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은 특히 문제가 되지 않고, 또 피해자가 A씨와 B씨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다른 말로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구성 요건인데, 사례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A씨, B씨로 특정됐고 또 각 고소를 했기 때문에 다른 구성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친고죄의 고소라는 처벌 요건도 구비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언어적인 수단에 의한 모욕이 통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유형인데요.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나타난 사례들을 보면 예컨대 이 새끼, 저 새끼, 이 양반, 저 양반 같이 단순한 비속어나 저속어, 무례한 표현은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개새끼, 땡땡놈, 그리고 망할년, 또라이, 바보, 병신, 무식한 놈, 이런 쌍욕은 당연히 그 자체로 사회적 평가를 바로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이죠. 그래서 모욕죄로 인정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그것은 명예훼손의 영역인데, 그 정도에 이르지 않고 뭔가 나쁜 짓을 했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말, 예컨대 사기꾼 새끼, 또 매국노, 자, 이런 표현은 남을 사기쳤다, 또 나라를 팔아먹었다 하는 뭔가 안 좋은 일을 했다는 표현이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을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는 될 수 없지만 모욕죄의 성립은 인정해 왔습니다. 그 다음 최근 신조어를 통해서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듣보잡, 또 일배충, 된장녀, 똥파리들만 꼬이네, 이런 표현들은 당연히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들이죠. 그래서 모욕죄의 성립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비속어, 저속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비유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렴치, 철면피, 또 양두구육, 이런 표현들이 실제 문제가 됐는데요. 겉과 속이 다른 흉성이 있다, 부끄러움을 잘 모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자, 이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은 정치적인 영역과 일상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비정치적인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위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이 인신공격적으로 사용되어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모욕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정치적 영역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때 흔히 비유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더 강하게 인정해서 그 경우에는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래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최근에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례의 경우에 A씨에 대한 생양아치나 먹튀하려고 작정하네, 그리고 사람 속여 먹고 뒤통수나 깐다, 이런 표현은 쌍욕이 포함되어 있고 또 뭔가 나쁜 짓을 했다는 의미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모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커 보이죠. 자, 그러면 B씨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B씨의 얼굴 위에 개 얼굴 합성 사진으로 가린 경우에 그것이 과연 모욕죄가 성립하느냐. 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 B씨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B씨 얼굴 위에 개 얼굴을 합성 사진으로 표현을 한 부분은 결국 어떻게 보면 B씨에 대해서 개 같은 사람, 말만 안 했지 개 같은 인간 또는 개 같은 놈, 이런 개새끼 이렇게 표현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면 언어적 수단 중에서 쌍욕을 한 경우와 같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 실제 우리 법원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자, A씨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유죄를 인정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자, B씨에 대한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보면, 자, 1심에서는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개 얼굴 모양의 그림으로 B씨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B씨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이유를 판시했고, 2심에서는 개 얼굴 모양의 그림을 사용한 것 외에 그림에 덧붙여서 개라고 지칭했다거나 아니면 모욕하는 내용의 효과음이나 자막 등을 추가해서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과 B씨가 평소에 사회적인 갈등 관계가 있었고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폭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모욕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비록 언어적인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서 표현을 했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특히 최근에 영상 편집이나 합성 기술이 발전을 해서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한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어떤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인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없다. 다만 이 사례의 경우에는 그 B씨에 대한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피고인이 B씨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곡물 그림을 사용을 하면서 B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많다. 그래서 비록 그것이 개 얼굴 그림이어서 B씨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로 B씨에 대한 모욕죄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모욕죄의 성립과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추세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한 어떤 비판 또 이런 비언어적 시각적 표현을 통한 어떤 해학적 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조금 넓게 인정하고 그 반작용으로 모욕죄의 인정은 조금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